정말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사례인데 학원에 그 잘됐다라는 개념이 학생 수도 있고 매출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학원을 매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학원이라는 큰 회사에서 저희 학원을 보러 오셨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젊은 원장님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셔라. 저희가 80평이었는데 400명대? 400명대요? 네, 였으니까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너무 아까워서 누구 못 주겠다라고 할 때가 가장 가치가 이제 높게 책정될 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수준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개인에게 이제 매각했을 때랑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최소 10배. 최소 10배. 네. 이제 30개월치 매출보다도 많죠. 정도로 학원을 매각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초대형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 대표님을 모르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라고 하고요. 학원 운영 10년 그리고 강의는 16년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원장님들의 학원 브랜딩을 도와드리고 있는 디테일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 사는 곳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인터뷰할 때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정말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사례인데 운영을 하셨던 영화가 너무 잘 돼서 좀 특수한 경험을 하셨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편하게 있는 그대로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편하게 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게 성공이라는 기준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학원에 그 잘됐다라는 개념이 학생 수도 있고 매출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다 통제 가능했다라는 점을 성공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지금도 통제가 그렇고. 가능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돌아갈지 제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예상이 됐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쉽게 표현하면 매뉴얼? 그죠. 그래서 학원의 시스템을 저는 좀 잘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이제 근거로서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저는 학원을 매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이건 정말 재미난 사례인데 학원 운영 6년 차에 매너리즘에 원장님들이 빠지시잖아요. 네. 저도 빠졌었고요. 더 빨리도 빠지시죠? 네, 그렇죠. 근데 빠졌을 때는 사실 힘들기만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시작한 일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감? 그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우연찮게 학원이라는 큰 회사에서 저희 학원을 보러 오셨었어요. 그게 6년차 때, 운영 6년차 네, 때요? 맞아요. 왜 연락이 왔을까요? 원장님 학원이 뭐로 소문이 나셨어요? 그것도 되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투자사 입장에서 방법들이 있을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각을 하고 싶었더라면 뭔가 신청을 하거나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제 파트장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파트장님이 저희 학원가에 오셔서 부동산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원가에 좀 괜찮은 학원을 소개해 주십사 라고 이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은 뭐 저희를 되게 잘 아시고 이런 거는 아니시겠죠? 근데 이제 표현하시기로는 그 당시에 여기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젊은 원장님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셔라 해가지고 일단은 발을 들이신 거는 그 사장님 소개로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 뭐 원생이 많으셨다 이런 게 있으셨어요? 원생도 저희 뭐 평수에 비해서는 많았고요. 저희가 80평이었는데 400명대? 400명대요? 네, 였으니까 적지는 않았어요. 적지 않은 게 아니고 많죠. 더 많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성공 포인트가 꼭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하고요. 그것보다도 되게 알차고 누가 봐도 정말 이 학원의 색깔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는. 그게 느껴져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따가 내용상 좀 안 좋은 내용 나올 거라 약간 삐약삐약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실제로 어떤 수순이니까 그냥 저의 추측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 파트장님이 컨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셨나요? 그쵸, 이게 되게 다들 궁금해 하시겠죠? 오셔가지고 너무 궁금해요. 처음에는 학원을 일단은 매각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렇게 물어보셨고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 누군가한테 팔아야겠다 사실 이건 아니었고요. 그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너무 아깝다였어요. 네, 이거 어떻게 팔지? 네. 네, 그리고 어떻게 값을 매겨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사실 너무 혼란스럽고 모를 때.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게 너무 아까워서 누구 못 주겠다라고 할 때가 가장 가치가 이제 높게 책정될 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시기가 되게 맞아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고 다음 미팅을 일단 다시 한번 잡아보자. 그 대신 그때는 매각의 의사를 좀 밝힌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PT를 이제 한번 부탁드린다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PT 준비를 했죠. 그러면 보통 원장님들끼리 학원을 이제 거래하고 할 때 이제 당연히 원생이 없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한 가격은 사실 요즘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보통 원생들이 있으면 원생까지 흡수 하는 경우에 대충 제 알기로 이게 정확히 뭐 정해져 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3개월치 매출이라든지 또는 1년치 순익 이런 게 약간의 이제 그런 선이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하셨는지. 책정하는 거는 그게 맞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순이익도 중요하고 전체 매출 규모도 필요하고 또 과거의 내역까지도 사실 확인을 해요. 이게 갑자기 지금 당장 내 심사하는 기간에만 그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아마 방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브랜딩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것까지 가치 판단을 다 해서 책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수준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네, 개인에게 이제 매각했을 때랑 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죠. 3개월치 매출에 보통 사람끼리 하지만 30개월치였다. 대충. 30개월? 근데 이게 최소 10배. 최소 10배. 네. 이제 30개월치 매출보다도 많죠. 는 정도로 학원을 매각하셨네요. 흔히 말하는 엑시트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 말고도 그 당시에 매각을 하셨던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럼요. 다 다를 거예요. 뭐 미래 가치 이런 것까지 포함한 가격일 테니까. 자, 원장님들 쉽게 말해서 보통 학원이 거래되는 가격의 10배가 넘는 가격에 대기업에 매각을 하신 거라는 거죠.